네, 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5단원 글쓴이의 주장에서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64쪽부터 167쪽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64쪽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164쪽을 보면 근거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글 읽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글을 읽을 때 근거가 적절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되겠는데요. 근거가 여러분들 어떤 거였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그 뒷받침하는 내용, 그게 맞는 건지 알맞은 주장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근거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1번 광고 내용을 생각하며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이거를 한번 짧은 영상을 보고 밑에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영광을 주신 칸 영화제와 심사위원 여러분,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이 광고의 내용은 결국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광고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광고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저작권을 지키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이 영화나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그것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결국 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작권을 지켜주고 올바르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광고 내용과 관련한 내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영화나 음악을 듣거나 볼 때, 나는 내가 우리 집에서는 돈을 주고 정당하게 구매를 했던 적,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때 내가 그 저작 출처를 잘 적어서 활용을 했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번에 적어볼까요? 네, 예를 들면은 글쓰기 과제를 하면서 참고한 책의 출처를 밝혀 쓴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별 과제를 할 때, 조별 숙제를 할 때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출처를 밝혀서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 것도 저작권을 지키는 행동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옆에 165쪽으로 가서 글쓴이의 주장을 생각하며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쪽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보고 167쪽의 질문에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베껴 자신이 쓴 글인 양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또 읽는 사람이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모두 글쓰기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이다. 이처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범을 쓰기 윤리라고 한다. 여러분들 어려운 말 한번 밑줄 치고요. 쓰기 윤리. 글을 쓸 때 흔히 글만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잘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쓰기 윤리에서 벗어난 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글쓴이의 주장이 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아마 나오겠죠. 까닭.
첫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무엇보다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쓰는 경우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결과를 부풀려서 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자. 이것은 과학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속이는 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듯 쓰기 윤리의 시작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둘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피해를 줄 수 있다. 글을 쓰려고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쓴 부분과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표절이 될 수 있다. 너무도 뚜렷하게 의도가 있는 표절이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오랜 시간 힘들여 쓴 이야기책이 유명해졌는데 어떤 사람이 비슷한 내용으로 다른 책을 만들어서 판다면 어떻게 될까? 이야기책의 원래 작가는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고 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친구가 내가 쓴 글을 읽고 내 글과 비슷하게 써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저작권을 존중해 쓰기 윤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나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글로 써서 퍼뜨리거나 다른 사람 글을 함부로 헐뜯어 쓰기 윤리를 어기는 행동도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셋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에 막는 일이다. 글쓰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허위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글의 내용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또 여러 사람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려고만 한다면 인류의 문화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사회 전체의 혼란이 커지고 우리나라의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다른 사람 글에 예의 있게 반응하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창작 욕구를 북돋아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았다.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가 쓰기 윤리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거짓된 내용은 쓰지 않아야 한다. 또 다른 사람 글에도 예의 있게 반응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며 글을 써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 쓰기 윤리가 있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봅시다.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를 읽고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자, 항상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두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고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물을 수 있는 질문도 두 가지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167쪽에 3번 선생님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질문 4가지 만든 사람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그래서 나온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쓰기 윤리란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선생님 밑줄 친 부분 있었죠? 165쪽에 몇 번째 줄이죠? 5, 6, 7번째 줄에 있었지, 그쵸? 쓰기 윤리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었고 또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명해 줬지.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여러분이 쓴 것들 중에서도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마 여러 개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구의 경험이나 다짐을 묻는 질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금 짜이었는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만약 누군가가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아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이건 이제 내 경험이나 다짐 혹은 생각을 묻는 질문이죠. 이런 것들도 질문할 수 있겠고 또 쓰기 윤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왜 우리의 경험, 다짐을 물어보는 거겠죠. 이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친구의 경험 혹은 다짐, 생각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고 그 글의 질문도 구하고 답도 구해볼 수 있는 3번 활동을 해봤고, 자, 4번
글을 쓸 때에도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를 다시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 봅시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 4번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잠시 또 아까처럼 영상을 멈추고 1번은 가장 많이 쓴 낱말을 찾는 거고 2번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적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앞에랑 여기 166쪽까지 보고 이 1, 2, 3번의 빈칸에 답을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어때요? 자, 그 1, 2, 3번 다 적어 보았나요? 아마 이건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선생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쓴 낱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죠. 쓰기 윤리, 보호, 지키자 이런 낱말들이 선생님 봤을 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낱말들을 써주면 되고 그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었냐 1문단부터 첫 번째부터 볼게요. 글을 쓸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규범을 지켜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고 두 번째,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게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 쓰기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문화 발전을 막는 일이다.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기 윤리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일이므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2번 가장 많이 쓴 낱말과 중심 내용,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글쓴이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을 알려면 많이 쓴 낱말과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적어주셨을까요? 글쓴이의 주장은 결국 쓰기 윤리를 지키자. 글을 쓸 때 윤리, 쓰기 윤리를 우리 잘 지키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 167쪽까지 우리 한번 해보고 뒤에 168쪽과 169쪽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